항공을 나는 비행체. 이 모습을 더없이 뿌듯하게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날 주인공, 항공기 기술자 우창욱 연구원입니다. 경상남도 사천, 이곳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메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창욱 선임연구원도 이곳에서 항공기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항공기 기술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항공기 엔지니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항공 역학들, 동역학, 유체역학, 그리고 비행 제어, 이런 여러 가지 역학들, 공학들을 접목을 시켜서 일반 항공기나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의 항공기를 최초로 요구도를 받아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개발해서 그것들을 모두 이제 종합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잘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상시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비행시험을 통해서 이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됩니다. 항공기는 최첨단 공학과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하나의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다른 팀과의 협업과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항공기기가 항공기 전체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기들과 잘 맞물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소한 오차도 없애기 위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곤 하죠. MC로도 가고 APM으로도 간다고. 항공기에는 다양한 부품들이 필요한데요. 현대에는 전자장비들이 늘어나며 더 많은 구성품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중 우창욱 연구원이 맡은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헬기 비행 제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업무는 자동 비행 조종 장치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이것은 항공기가 비행을 하게 되면서 특이한 외란, 태풍이나 거스트 이런 외란들에 대해서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조종사의 원하지 않는 조종 입력을 상쇄시켜서 이것이 역시 조종이 안정적으로 조종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에 덧붙여서 조종을 하지 않고도 간단한 입력, 패널에 있는 입력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항로와 원하는 지점을 통과해서 원하는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동 비행 조종 장치입니다. 자동 비행 조종 장치란 간단히 말하면 컴퓨터와 연결돼 자동으로 비행체의 자세를 원상 회복시켜 비행을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자동 비행 조종 장치는 기체 시스템의 특성을 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기종의 한 가지 종류로 특성화된다고 합니다. 항공기 기술 중에서도 최첨단 기술인 셈인데요. 이처럼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만큼 우창욱 연구원이 느끼는 보람과 사명감도 매우 큽니다. 이제부터 우창욱 연구원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따라가 볼까요? 항공기 기술자는 먼저 자신이 설계하는 기기가 탑재될 항공기와 이 항공기에 설치될 다른 장비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맞는 구성품과 장치의 기능을 분석하고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주 사소한 오차도 오작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매우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섬세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도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모두 접목된 집합체라 항공전자, 컴퓨터공학, 그리고 항공역학들, 각종 역학들이 모두 집약된 집합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도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스템별로 모두 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실수가 다른 항공기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섬세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도 2000피트 세팅 좀 해주시겠어요? 자동 비행 조종 장치가 만들어지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1차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고도나 기류 등을 최대한 현실과 근접하게 한 뒤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창욱 연구원이 향한 곳은 바로 헬기동.
이 헬리콥터가 바로 우창욱 연구원이 만든 자동 비행 조종 장치가 탑재될 기체인데요. 다른 기기들과 오작동 없이 잘 어울리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작업 역시 필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헬기동이라는 곳인데요. 항공기가 최종적으로 조립이 되고 나면 여기 와서 이제 각종 테스트들을 하게 됩니다. 조종사가 조작해야 되는 각종 패널들, 그리고 그 패널들이 정상적으로 동락하기 위한 다른 패널들과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검들이 끝나고 나면 항공기가 이제 안전하다고 보고 또 완전히 확인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비행에 들어가서 비행 시험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우창욱 연구원의 땀과 노력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유려하게 하늘을 선회하는 헬리콥터를 지켜보는 우창욱 연구원의 얼굴에 기쁨과 자부심이 피어오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수십 명,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그리고 생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조립을 해서 설계된 항공기를 최초로 날린다는 것은 처음에 최초로 날리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리가 만든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날 수 있을지, 최초 날고 나면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몸에는 물론 마음에까지 날개를 달아주는 항공기 기술자. 그렇다면 항공기 기술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항공기 기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공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게 제일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항공기계공학과 또는 항공우주공학과, 거기에 덧붙이자면 컴퓨터공학과라든지 항공전자 또는 그냥 전기전자공학과, 이런 것들도 항공기 한 대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나가자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그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업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항공기 기술자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항공기 기능사, 항공기 기사, 그리고 항공기 기술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들은 관련 학과에서 배운 역학, 비행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그리고 추진공학, 여러 가지 항공기에 필요한 공학들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되고요. 면접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업무 기관에서, 저희 회사 같은 기관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항공기 기술자가 되려면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이 무엇이 있나요? 동역학, 비행역학, 또는 유체역학, 그 역학 관련 지식들과 공학 관련 지식들이 거의 모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우가 이런 공학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아니면 수학적인 지식들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상식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상식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반 상식이나 과거에 있었던 그 항공기 관련 이론들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항공기 관련 원서들을 많이 접해야 합니다. 그 원서들을 많이 접하기 위해서는 영어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기계와 정보통신 산업 등 첨단 기술이 융복합화된 산업입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지식 기반 산업인 거죠. 기계나 자동차 산업과 비교해보면 항공산업의 성장성은 몇 배나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년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항공우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전망도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산업은 지금까지 이제 개발 완료되고 양산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KT-1, TO-10, 수리온 등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정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양산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수출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거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 KFX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회전익 쪽에서는 그 이 차세대 공격형 헬기, 그 다음에 이제 민수형 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방 쪽에서는 무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 산업의 활성화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항공 기술자에 대한 수요 또한 이제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맑다,
앞으로 전망은 맑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력을 벗어나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은 꿈, 새처럼 자유롭게 대기를 가르고 싶은 소망, 인류의 오랜 염원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 바로 항공기 기술자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하늘을 나는 건 사람들의 꿈이자 이상이었습니다. 그림을 봐도 시를 봐도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꿈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직업, 21세기의 이카루스 항공기 기술자입니다. 항공기 기술자는 공기 중을 비행하는 물체, 즉 여객기나 전투기 등의 각종 비행 물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항공기 기술자가 되고 싶다면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기계공학과나 항공우주공학과 등에 진학해야 하는데요. 이곳에서 항공공학 개론과 4대 역학, 항공역학, 비행역학, 진동공학, 비행제어, 항공전자 등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항공기와 관련된 자격증은 항공산업기사, 항공기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관기술사 등의 국가기술 자격이 있는데요. 각 자격증은 단계별로 응시 조건이 있고 해당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또는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항공 분야 교육을 받은 뒤에는 항공기 제작업체나 항공운송업체, 국책연구소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총 수급 규모로는 처음으로 60억 불을 달성했고 고용 규모도 2010년에 1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일 뿐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인류의 도전 정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일, 달나라에 가보는 일. 항공산업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습니다. 하늘만큼 무한한 꿈을 꾸고 새처럼 자유롭게 도전하는 항공기 기술자. 여러분도 이 직업으로 새로운 도전을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